자신만만하게 한국에게 도전장을 내민 스위스 군인이 있습니다. 빨리 한국에 가고 싶어. 한국 남자들은 키도 작고 나약하니까 내가 가면 모두들 나를 우러러 볼 거야. 그러나 모두의 예상과는 반대로 한국 남자들을 보자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심지어는 한국인 여성에게도 믿을 수 없다는 듯 충격을 받게 됩니다. 한국 사람들의 어떤 점이 스위스인을 놀라게 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스위스 군인 데이브입니다. 얼마 전 저는 대한민국에 다녀왔는데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활기찬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에 처음 발을 내디뎠을 때 제 마음은 회의와 호기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스위스 특수부대의 일원으로 가장 험난한 지형과 어려운 상황을 견디도록 훈련받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친구 제이슨의 권유로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발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서울의 대중교통 시스템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스위스 고향에서는 다른 속도와 스타일에 익숙해져 있었지만 서울 지하철의 효율성과 정확한 시간은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지하철은 도시 전체를 연결하는 복잡한 네트워크이자 시민들에게는 생명줄과도 같았고 저와 같은 외국인에게는 신선한 경험이었습니다. 저는 여느 외국인들처럼 경복궁을 방문했습니다. 이 역사적인 보석은 한국의 풍부한 유산을 증명하듯 웅장하게 서 있었습니다. 웅장한 대문을 들어서자 마치 과거로 돌아간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복잡하게 얽혀있는 건축물은 한국의 과거를 아름답게 보여주며 도시의 현대적 분주함 속에 당당히 서 있었습니다. 밤이 되자 서울은 변모했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활기를 띠며 거리를 환하게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한국 전통 음식을 맛볼 수 있는 작고 아늑한 현지 식당 중 한 곳을 찾았습니다. 매운맛, 단맛, 고소한 맛이 적절히 어우러진 새로운 맛이었어요. 이곳에서 한국 요리의 필수품인 김치를 처음 맛보았습니다. 그 맛은 독특했고 익숙해지는 데는 시간이 좀 걸렸지만 곧 김치를 즐기게 되었습니다. 방황 끝에 도시의 번잡함에서 벗어난 고유한 탈출구인 청계천으로 향했습니다. 강물은 조용히 흐르며 도시의 불빛을 반사했고 자연과 도시 생활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생각에 잠기며 도시가 저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서울 사람들은 도시의 매력을 더했습니다. 그들은 친절하고 도움을 주며 저와 같은 외국인에게 위로가 되는 따뜻함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의 공동체 의식과 유대감은 서로를 대하는 방식에서 그리고 점차 저와 교류하는 방식에서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군대에서 익숙했던 한국 남자들은 강인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제 생각과는 완전히 대조적이었습니다. 한국 남성들은 강하고 근면하며 스스로에 대한 자부심이 강했습니다. 서울 시내 아침이 밝아오자 팀원들과 저는 그날의 도전에 대한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오늘은 험준한 지형과 아름다운 경관으로 유명한 수도권의 명산인 관악산으로 향했습니다. 스위스 특수부대의 일원이었던 저는 험난한 환경에 익숙했지만 한국의 산을 오른다는 생각에 설렘과 걱정이 교차했습니다. 관악산으로의 여정은 서울 도심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도시가 서서히 시골의 푸르른 녹지에 자리를 내어주자 위풍당당하면서도 장엄한 자태를 뽐내는 산이 눈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공기는 상쾌했고 우리가 떠나온 도시의 번잡함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뤘습니다. 산기슭에 다다르자 팀원들 사이에서 에너지의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자연이 지배하는 영역으로 들어서는 것이었죠. 우리는 가파른 경사와 험난한 길로 악명 높은 사다리 코스에 도전하러 갔습니다. 사다리 코스는 산의 외딴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는 수많은 사다리와 가파른 계단으로 이루어져 있어 붙여진 이름입니다. 체력뿐만 아니라 정신적 강인함과 자연에 대한 깊은 존경심이 요구되는 길이었습니다. 등반을 시작하자마자 트레일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했습니다. 길은 좁고 울창한 숲을 지나 바위가 많은 코스 위로 구불구불 이어졌습니다. 경사가 가파르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어려움이 커졌습니다. 훈련을 통해 혹독한 환경에 대비해 왔지만 사는 사람의 한계를 뛰어넘는 독특한 방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산이 우리의 결의를 시험하는 듯 아름다운 풍경은 등반의 체력적 요구와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며 노력에 대한 보상으로 숨막히는 경치를 선사했습니다. 산을 오르는 도중에 산과 하나가 된 듯한 노련한 한국인 산악인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의 체력과 기술은 인상적이었고 산에 대한 열정은 모든 발걸음에서 느껴졌습니다. 이러한 만남은 저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한국 남성은 체력이 약할 거라는 선입견은 그들이 험난한 지형을 여유와 의지로 헤쳐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금세 사라졌습니다. 고지대에 가까워질수록 등반은 더욱 힘들어졌습니다. 공기가 희박해지고 식생이 변화하면서 산의 다양한 생태계의 또 다른 면모를 볼 수 있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집중과 신중한 고려가 필요했고, 산은 우리에게 존중을 요구했으며 우리는 기꺼이 존중을 베풀었습니다. 우리 팀원들과 그 과정에서 만난 한국 등반가들 사이의 동료애는 가슴 벅찬 감동이었습니다. 언어의 장벽에도 불구하고 말을 뛰어넘는 상호 이해와 존중이 있었습니다. 또한 산을 오르며 인상적인 모습은 하산하는 한국인들이 인사와 응원을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거의 다 오셨습니다. 조금 더 힘을 내세요. 그들은 오르막을 오르는 사람들에게 힘을 더해주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산을 정복하고 그 과정에서 자신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발견하고자 하는 공통의 목적을 위해 이곳에 모였고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었지만 마음은 하나였습니다. 정상에 가까워질수록 지형은 더욱 험난해졌습니다. 사다리와 계단은 우리의 신체적 한계를 시험했지만 장애물을 정복할 때마다 느끼는 성취감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정상을 향한 마지막 등반은 인내와 의지력의 진정한 시험대였습니다. 마침내 관악산 정상에 도착했을 때 우리를 맞이한 풍경은 그야말로 장관이었습니다. 자연의 고요함과 어우러진 탁 트인 서울의 전경은 보는 이로 하여금 탄성을 자아내게 했습니다. 육체적 도전뿐 아니라 정신적 장벽을 넘어선 승리의 순간이었습니다. 정상에서 저는 여정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산은 인간 정신의 회복력, 자연의 아름다움, 그리고 그것을 정복하려는 사람들의 힘에 대해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 경험은 한국과 한국 사람들 그리고 한국의 풍경에 대한 제 관점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하산하면서 성취감과 함께 산과 한국 산악인들에 대한 새로운 존경심이 생겼습니다. 사다리 코스는 우리를 한계까지 밀어붙였지만 그 과정에서 한국의 아름다움과 강인함 정신에 눈을 뜨게 해주었습니다. 관악산 사다리 코스를 정복한 후 다음 모험은 한국 등산의 심장부로 더 깊이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예전의 아름다움과 도전적인 지형이 독특하게 어우러진 한국의 유명한 산길을 더 많이 탐험하기 위한 여정을 떠났습니다. 다음 방문지는 한국의 동쪽에 위치한 설악산 국립공원입니다. 웅장한 봉우리와 깊은 계곡, 풍부한 생물, 다양성으로 유명한 설악산은 서울의 도시 풍경과 극명한 대조를 이뤘습니다. 울창한 숲속을 트레킹하는 동안 나뭇잎이 바스락거리는 소리, 새들의 지저귀, 멀리서 들려오는 폭포의 굉음 등 자연의 소리로 가득했습니다. 무성한 녹지와 거친 암석들이 시간의 손길이 닿지 않은 태고의 땅을 연상케 했습니다. 설악산의 고요함 속에서 저는 한국 등산의 진정한 정신을 만났습니다. 젊은 등산 애호가부터 노련한 베테랑까지 산에 대한 경외심을 공유하는 한국인 등산객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의 열정과 자연에 대한 존중은 모든 행동에서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들은 목적의식을 가지고 겸손하면서도 영감을 주는 대지와의 깊은 유대감으로 움직였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만남은 한 한국인 노신사 김 씨와의 만남이었습니다. 60대 후반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의 민첩성과 체력은 놀라웠습니다. 김 씨는 수십 년에 걸친 자신의 등산 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그 이야기는 한국의 산과 진화하는 관계를 반영했습니다. 그는 산을 단순히 정복해야 할 물리적 실체가 아니라 한국 사람들에게 깊은 정신적 의미를 지닌 사람, 숨쉬는 존재로 이야기했습니다. 김 선생님의 이야기를 통해 저는 산이 신성한 수호자이자 제공자라는 믿음인 산신, 즉 산신령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산에 대한 이러한 경외심은 한국 문화의 근본적인 측면으로 한국인의 정신세계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등산은 단순한 신체 활동을 넘어 자신의 유산과 정체성을 잇는 방법이라는 관점이었습니다. 탐험을 계속하면서 지리산과 북한산과 같은 다른 유명한 산을 탐험했습니다. 각 산마다 고유한 특징과 도전 과제가 있었지만 공통점은 한국인과 산 사이의 깊은 유대감이었습니다. 주말 산행에 나선 가족, 학교에서 다 같이 수학여행을 온 학생들, 산 정상에서 식사를 나누는 친구들, 깊은 사색에 잠긴 나 홀로 산행객들을 목격했습니다. 산은 단순한 휴양 공간이 아니라 공동체 쇄신의 장소였습니다. 제 여정은 육체적 탐험뿐만 아니라 깊은 문화적 몰입에 관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산은 저에게 한국 문화의 핵심과 한국인의 끈질긴 정신을 알려주는 스승이었습니다. 한국 여행의 다음 단계는 아름다운 경치뿐만 아니라 등반가들에게 도전적인 산으로 유명한 치악산으로 향했습니다. 다른 산에서 풍성한 경험을 쌓은 후 치악산은 어떤 산일지 기대 반 걱정 반이었습니다. 이 등반이 제 여정의 중추적인 순간이 되어 개인적 문화적 깨달음을 선사할 줄은 거의 알지 못했습니다. 치악산은 우뚝 솟은 봉우리와 울창한 숲으로 장관을 이루었습니다. 우리 팀이 등산을 시작했을 때 이른 아침 안개가 산 위로 낮게 깔려 있어 오묘한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길은 가파른 경사와 울창한 나뭇잎 사이로 난 바위길이 섞여 있는 험난한 길이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산은 강인하면서도 놀랍도록 아름다운 개성을 드러냈습니다. 이 등반은 제가 스위스 특수부대에서 받았던 그 어떤 훈련보다 힘들고 고된 것이었습니다. 체력뿐만 아니라 정신력도 시험대에 올랐죠. 높은 곳으로 올라갈수록 좁은 난간과 급경사의 오르막길로 인해 고도의 집중력이 요구되는 험난한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산을 감싸고 있는 평화로움이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등반 중간에 한국인 등반가 그룹을 만났습니다. 그 중에는 힘과 민첩성이 뛰어난 여성도 있었습니다. 그녀는 지형의 험난함을 믿기지 않을 정도로 우아하게 움직였습니다. 제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본 그녀는 격려의 말을 건넸고 그녀의 목소리에는 친절함과 결단력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녀의 말은 단순했지만 제가 계속 나아가는 데 필요한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한국 산악인들과 맺어온 동료애에 대한 증거였습니다. 정상에 가까워지자 풍경이 바뀌었습니다. 울창한 숲이 탁 트인 능선으로 바뀌면서 주변 계곡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자연의 장엄함과 그 안에서 우리가 차지하는 위치가 얼마나 작은지 새삼 깨닫게 하는 압도적인 풍경이었습니다. 정상으로 향하는 마지막 등반은 의지의 시험이었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온몸을 짓누르는 피로와의 싸움이었습니다. 마침내 치악산 정상에 도착했을 때의 성취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정상에 서서 아래로 펼쳐진 세상을 바라보니 산과 대지와의 깊은 유대감을 느꼈습니다. 산을 정복하는 것이 곧 자신의 한계와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임을 깨닫는 깨달음의 순간이었습니다. 정상에서 한국 등반대원들은 김밥을 나눠 먹었습니다. 음식을 나누는 이 단순한 행위는 깊은 상징성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정성스럽게 준비하고 포장한 김밥은 단순한 식사를 넘어 환대의 제스처이자 문화를 공유하는 것이었습니다. 김밥을 맛보니 고소하고 달콤하며 톡 쏘는 맛이 어우러져 입안에서 폭발적인 풍미가 터져나왔고 한 입 베어 물 때마다 그 자체로 새로운 발견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친구들과 아름다운 자연에 둘러싸인 이 순간 저는 한국 문화의 깊이와 한국 사람들의 너그러움에 진정으로 감사했습니다. 치악산에서의 하산은 성찰의 시간이었습니다. 육체적 피로는 성취감과 깨달음에 가려졌습니다. 치악산은 저에게 도전을 주었지만 그 과정에서 한국의 풍경뿐만 아니라 사람들과 그들의 삶의 방식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아름다움에 눈을 뜨게 해주었습니다. 그날 밤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은 충만했던 저는 한국에서 등산이 저를 얼마나 많이 변화시켰는지 깨달았습니다. 처음에 한국에 오기를 꺼려했던 마음이 한국에 대한 깊은 존경과 동경으로 바뀌었습니다. 험난한 길과 고요한 풍광을 자랑하는 치악산은 여러모로 저에게 교훈을 주었습니다. 산을 정복하는 데 필요한 겸손과 인간관계의 따뜻함에 대해 가르쳐 주었습니다. 산에서 짜릿한 경험을 한 후 한국 여행의 다음 단계는 한국의 풍부한 문화와 일상에 몰입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장에서는 한국인의 삶의 방식을 받아들이고 전통을 이해하고 한국 음식의 맛을 경험했습니다. 산에서의 모험을 통해 한국인의 정신을 엿볼 수 있었다면 이제는 한국 문화의 핵심을 더 깊이 파고들어야 할 때였습니다. 저의 문화 탐험은 번화한 도시 서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전통 한옥이 늘어선 좁은 거리를 거닐며 우아한 기와지붕과 목조 구조가 주변의 현대식 건물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한옥을 둘러보았습니다. 북촌 한옥마을과 같은 유서 깊은 동네는 단순한 관광 명소가 아니라 일상의 리듬이 살아 숨쉬는 도시의 일부였습니다. 서울을 계속 탐험하면서 저는 유명한 광장시장과 같은 활기찬 야시장에 끌렸습니다. 광장시장은 의류부터 한국 전통 공예품까지 다양한 품목을 판매하는 노점들로 가득해 오감을 자극하는 곳이었어요. 하지만 제게 있어 하이라이트는 먹거리 코너였습니다.
매콤한 떡볶이부터 고소한 파전까지 다양한 길거리 음식은 한국의 다양한 음식을 맛볼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이곳에서 저는 처음으로 정통 한국식 바비큐를 먹어보았는데 음식만큼이나 식사를 함께 나누는 즐거움이 있는 공동의 대화형 식사 경험이었습니다. 요리 체험 외에도 저는 한국의 풍부한 역사와 유산을 탐구했습니다. 창덕궁과 국립중앙박물관 같은 유적지를 방문하며 한국의 과거와 고난, 그리고 승리에 대한 통찰력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고대 전통과 현대의 발전이 조화를 이루며 과거를 존중하면서도 미래를 포용하는 대한민국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한국에서의 문화여행이 계속되면서 새로운 경험으로 가득 찬 하루하루가 이어졌고 이 다면적인 나라에 대한 이해의 폭이 한층 더 넓어졌습니다. 제주도의 고즈넉한 정원부터 유서 깊은 도시 경주까지 각 장소마다 저마다의 스토리가 있고 한국인의 삶에 대한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경험이었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은 저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장소들을 다시 방문하며 보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서울의 거리를 걸으며 새로운 눈으로 도시를 바라보았습니다. 한때 저를 압도했던 도시의 활기찬 에너지가 이제는 친숙하고 포근하게 느껴졌습니다. 고즈넉한 찻집과 북적이는 시장 유적지를 돌아볼 때마다 이제 이별을 해야 한다는 사실이 실감났습니다. 가장 가슴 아픈 반성의 순간은 청계천에 서서 도시 풍경을 바라볼 때였습니다. 강은 저에게 위안을 주는 장소였고 도시의 번잡함 속에서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곳이었죠. 하늘을 주황색과 보라색으로 물들이는 한강 너머로 지는 석양을 바라보며 저는 제가 걸어온 여정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처음 한국에 도착했을 때 느꼈던 회의와 거부감은 이제 한국과 한국 사람들에 대한 깊은 존경과 동경으로 바뀌었습니다. 험난한 도전이었던 산은 이제 오랜 친구처럼 느껴졌습니다. 산은 저에게 인내와 겸손 그리고 자연의 아름다움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험준한 산길에서 배운 교훈은 육체적 인내를 넘어 인생에 대한 교훈 도전에 정면으로 맞서는 범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힘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따뜻함과 너그러움을 지닌 한국 사람들은 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한국인의 동료의 자연에 대한 존중 깊은 문화적 뿌리는 공동체의 일원이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한 저희 이해를 더욱 풍부하게 해주었습니다. 식사, 대화, 웃음을 나누는 단순한 행위가 서로 다른 세계 사이의 간극을 메워주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저는 이것이 마지막 작별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한국은 제 삶의 일부가 되었고 다시 돌아올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산과 도시 사람들 문화는 저에게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겼습니다. 저는 한국을 떠나지만 배운 교훈 맺은 우정 쌓은 추억 등 한국의 일부분을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모든 아름다움과 교훈을 간직한 한국은 언제나 제 여정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며 감사와 애정을 담아 항상 소중히 간직하고 돌아볼 것입니다. 그러면 더욱 재미있는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대한민국의 한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마친 외국인 여성이 크게 화를 내며 당황스러운 기색을 감추지 못합니다. 왜 우리는 저 사람들이랑 가격이 다른 거예요? 외국인이라고 차별하는 건가요? 그런데 바로 그때 옆에 있던 한국인 여성이 무언가를 보여주며 한마디를 건넵니다. 그러자 외국인 여성은 갑자기 눈이 휘둥그레지며 어쩔 줄 모르는데요. 과연 화를 내던 외국인 여성들은 한국에서 무슨 일을 겪은 것일까요? 제 이름은 비비라고 합니다. 저는 가족과 가정에서 소소한 기쁨을 느끼며 조용한 삶을 사는 평범한 프랑스 주부입니다. 식사 준비부터 아늑한 집안 관리까지 하루하루가 일상에 파묻혀 다음 날로 자연스럽게 흘러가곤 했죠. 제 남편은 여느 회사의 국제 분석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데 종종 먼 곳으로 출장을 가야 하는 직업입니다. 저는 항상 남편의 경력을 이해하고 지지해 왔으며 남편의 헌신적인 모습을 존경합니다. 그래서 그가 얼마 전 3주 동안 한국으로 출장을 간다고 했을 때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혼자서 집을 관리해야 하는 또 다른 시기를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룰 줄은 몰랐습니다. 남편이 출장을 다녀온 지 3주 후 저는 예상치 못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남편의 목소리 톤이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비비 계획이 변경됐어, 남편이 말했습니다. 급한 일이 생겨서 한국에 더 오래 머물러야 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그의 여행은 보통 짧았지만 이번 여행은 제가 첫 아이를 임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가장 필요한 시기에 연장되었습니다. 그 후 며칠은 감정의 기복이 심했습니다.
실망과 걱정, 외로움이 뒤섞여 날이 갈수록 커지는 것 같았어요. 임신 중이었기 때문에 모든 감정이 고조되었고 남편의 부재가 그 어느 때보다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새로운 현실을 받아들이려고 애쓰고 있을 때 이번에는 남편의 회사에서 또 다른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 다음 제안은 제가 전혀 예상치 못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처한 어려운 상황을 잘 알고 있는 회사에서 남편과 함께 지낼 수 있도록 한국으로 보내주겠다고 흔쾌히 제안했습니다. 비즈니스 클래스 여행과 특급 호텔 숙박 등 모든 패키지를 제공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상태로 외국에 간다고 생각하니 걱정이 앞섰습니다. 임산부인 제가 그런 여행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안전할까요? 저는 밤새도록 뒤척이며 장단점을 따져봤어요. 남편과 재회할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들떠지만 수많은 의문과 두려움이 제 마음을 흐려놓았습니다. 많은 고민과 남편 주치의와 수많은 대화를 나눈 끝에 저는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습니다. 미지의 세계로의 여행이라는 설렘과 긴장감이 뒤섞인 결정이었죠. 출발 당일이 예상보다 빨리 다가왔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호화로운 비즈니스석에 앉아 만감이 교차하는 것을 어쩔 수 없었습니다. 집의 안전과 익숙함을 뒤로하고 혼자서 이 여행을 떠난다는 사실에 죄책감이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기대감으로 가득 찬 마음도 시간이 지날수록 커져만 갔습니다. 한국은 어떤 모습일까? 프랑스에 있는 집과 크게 다를까? 비행기가 하늘을 날아오르는 동안 제 생각은 휘몰아쳤고 제가 아는 모든 것에서 멀어지고 새로운 곳으로 가까워졌습니다. 비행기가 서울에 착륙하자 깨달음이 저를 덮쳤습니다. 집에서 멀리 떨어진 프랑스 주부인 제가 한국 한복판에서 예상치 못한 모험을 시작하게 된 것이죠. 오랜만에 처음으로 두려움과 함께 설렘의 전율을 느꼈습니다. 비행기 바퀴가 활주로에 닿자 뱃속에서 설렘과 긴장이 뒤섞인 기분이 들었습니다. 정말 잘하고 있어. 비비. 저는 팔걸이를 붙잡고 혼잣말을 속삭였습니다. 프랑스에 임신한 주부인 저는 제 삶과는 너무나 다른 세계로 발을 내디디려는 중이었습니다. 공항에서 서울 중심부까지 가는 길은 아득했고 창밖을 바라보며 이 새로운 땅의 모든 디테일에 흠뻑 빠져들었습니다. 서울의 거리는 사람들로 북적거렸지만 예상치 못한 질서와 평온함이 저변에 깔려 있었습니다. 깨끗하고 잘 정비된 도로, 질서정연한 교통. 주변 사람들의 예의 바른 매너는 새로운 문화를 처음 접하는 저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남편은 호텔에서 저를 만났고 남편을 만난 기쁨은 엄청났어요. 남편은 저를 위해 하루 종일 계획을 세웠고 지난 몇 주 동안의 한국에 대해 친절하게 소개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손을 잡고 서울거리를 걸었고 저는 도시의 활기찬 에너지에 매료되었습니다. 전통과 현대의 조화는 건축물, 음식, 사람 등 모든 곳에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놀라웠던 것은 공공시설이었습니다. 화장실은 흠잡을 데 없이 깨끗하고 시설이 잘 갖춰져 있어 프랑스에서 익숙했던 것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도시 구석구석, 특히 지하철 시스템에서 디테일에 대한 세심한 배려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지하철은 깨끗하고 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여러 언어로 된 명확한 표지판과 안내 방송으로 사용자 친화적이었습니다. 제가 익숙했던 혼란스러운 대중교통 시스템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임산부인 저는 주변 환경에 특히 민감했습니다. 한국의 임산부 배려에 대해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놀랍게도 저와 같은 임산부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에게 존중과 예의를 갖추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하철에서 임산부, 노약자, 장애인 승객을 위한 지정석을 발견했는데 항상 비어 있어 통근자들의 존중과 배려에 대한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어느 날 혼자서 도시를 탐험하던 중 지하철을 타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거대한 도시를 혼자서 돌아다니는 것은 짜릿한 스릴과 독립심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임산부 배려석에 자리를 잡고 앉으면서 저는 이 시스템에 사려 깊은 배려의 미소를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울에 대한 제 첫인상은 압도적으로 긍정적이었습니다. 서울은 기술 발전과 인상적인 인프라뿐만 아니라 따뜻함, 존중, 배려가 넘치는 곳이었죠. 매일 새로운 발견과 경험을 할 수 있었고 사람들과 교류할 때마다 이 활기찬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프랑스 고향에서 멀리 떨어진 서울에서 눈을 뜨면 매일 아침 새로운 세상을 만나는 기분이었습니다. 남편은 일에 몰두하느라 저와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시간이 제한적이었고 저만의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제 혼자만의 여행이 시작되었고 저 같은 임산부에게는 벅차고도 짜릿한 여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서울 특유의 향기와 소리가 어우러진 산들 바람을 맞으며 호텔에서 나와 번화한 서울의 거리로 나섰던 기억이 납니다. 거리에는 노점을 차리는 상인 서둘러 지나가는 직장인, 멀리서 들려오는 자동차 소리 등 일상의 혼돈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활기를 띠고 있었죠. 평범하지만 제게는 너무나 특별한 기억이었습니다. 첫 번째 방문지는 경복궁이었는데 책으로만 접했을 뿐 직접 눈으로 보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광활한 경내를 거닐며 그 역사가 제 영혼에 스며들었습니다. 조선 왕조의 웅장함이 궁궐 구석구석에서 느껴졌습니다. 정교한 설계, 넓은 뜰, 고요한 연못은 모두 저와 다른 과거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왕과 왕비가 통치하던 복도를 걸으며 사극 속 주인공이 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한국 전통 문화를 느끼러 서촌으로 향했습니다. 골동품 가게, 미술관, 전통 찻집이 늘어선 좁은 골목길은 다른 도시의 현대적인 모습과 극명한 대조를 이뤘습니다. 저는 아름다운 수공예품과 정교한 도자기에 감탄하며 윈도우 쇼핑에 빠져들었습니다. 고풍스러운 찻집에 앉아 허브차를 마시며 향과 맛이 낯설지만 편안함을 주는 차를 마시기도 했습니다. 계속 둘러보면서 저 같은 외국인도 도시를 돌아다니는 것이 얼마나 쉬운 일인지 깨달았습니다. 처음에는 어렵게만 느껴졌던 지하철은 도시의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으로 쉽게 이동할 수 있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한국어와 영어로 안내되는 실시간 정보를 알려주는 디지털 전광판, 말하지 않아도 도움을 주는 낯선 사람들의 친절함 등 사소한 것에서 기쁨을 찾았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날 중 하나는 여의도에서 보낸 날입니다. 대형 쇼핑센터가 있는 여의도는 잘 갖춰진 인프라 속 많은 사람들이 쇼핑을 하러 왔습니다. 한국의 트렌드를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어 매력적인 쇼핑에 빠져들었습니다. 한국의 유명한 음식들을 모아놓은 지하식품관에서는 새로운 맛과 식감을 발견하는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저는 임산부 건강에 좋다는 솥밥을 먹고 디저트로 아이스크림을 먹었는데 그 맛은 정말 훌륭했습니다. 한국인들이 저마다 음식을 사 먹기 위해 줄지어 기다리는 이유를 알 것 같았습니다. 혼자 떠난 여행은 단순히 명소를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의 일상에 몰입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사람들을 관찰하고 그들의 일상을 느끼고자 노력했습니다. 함께 웃고 있는 학생들, 손을 잡고 걷는 노부부 등 모든 장면에서 고향의 삶과 다르면서도 닮은 서울에서의 삶이 그려졌죠. 날이 갈수록 자신감이 커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단순한 관광객이 아니라 서울이라는 도시의 일부가 된 것 같았습니다. 매일 저녁 호텔로 돌아올 때마다 제 마음은 제가 본 장소와 만난 사람들, 그리고 제가 서서히 그 일부가 되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화창한 서울의 어느 날 아침 도시가 북적이는 가운데 저는 또 다른 하루의 탐험을 위해 지하철에 몸을 실었습니다. 혼란의 미로 같았던 지하철은 어느새 친숙한 친구가 되어 도시의 중심부로 저를 안내하고 있었습니다. 임산부 배려석에 자리를 잡고 앉으면서 서울 시민들이 저와 같은 임산부를 얼마나 배려하고 존중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생각에 잠겨 맞은편에 앉은 여성을 미처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 여성도 저와 비슷한 시기에 임신 중이었고 온화한 얼굴에 따뜻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제 눈길을 사로잡은 것은 가방에 달린 분홍색 배지였는데 다른 임산부들에게서 본 적이 있지만 그 의미를 잘 몰랐던 배지였습니다. 호기심과 소통하고 싶은 마음에 용기를 내어 그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저는 한국어를 거의 할 줄 몰랐고 그녀의 영어도 제한적이었지만 임산부들 사이에는 언어를 초월하는 보편적인 언어가 있었습니다. 저는 비비예요. 저는 배를 만지며 저를 소개했습니다. 그녀는 제 제스처를 알아듣고 미소를 지으며 미희예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분홍색 배지에 대해 궁금한 표정을 지었고 미희 씨는 서툰 영어로 몸집과 미소를 섞어가며 보건소나 지하철역에서 임산부에게 나눠주는 배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배지는 대중교통에서 자리를 잡는 것부터 낯선 사람의 친절한 제스처에 이르기까지 존중과 배려를 받을 수 있는 상징이었습니다. 그녀는 제 마음을 울리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한 번은 배지를 달고 다닐 때 흡연자들이 의식적으로 자신을 피하는 것을 보고 간접 흡연에 노출되지 않도록 배려한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작은 배려의 행동은 그녀의 임신을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사회적인 책임을 공유하는 것이었고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대화는 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존중과 공동체 구성원들의 행복을 중시하는 한국 문화의 핵심을 엿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임산부라는 공통된 경험뿐만 아니라 이국 땅에서 우리를 둘러싼 친절함에서 미희와 유대감을 느꼈습니다. 우리의 대화는 짧았지만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언어와 문화적 장벽을 뛰어넘어 모성이라는 공통의 경험에서 비롯된 유대감이 즉각적으로 형성되었습니다. 우리는 계속 연락하기로 약속하며 연락처를 교환했습니다. 지하철에서 내리면서 저는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서울은 더 이상 낯선 도시가 아니라 친구가 된 곳, 매일매일 배우고 성장하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후 며칠 동안 미희와 저는 계속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미희는 저를 점심 식사에 초대했고 저는 우정의 표시로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서울거리를 누비며 임신에 대한 경험, 희망, 두려움 등을 공유했습니다.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뛰어넘는 모성애라는 보편적인 유대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미희와의 우정은 제 서울 여행에서 잊을 수 없는 순간이었습니다. 미희 씨를 통해 저는 한국의 가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서울의 상징적인 빌딩인 63빌딩에서 함께 점심, 뷔페를 먹자는 미희의 초대는 저에게 놓칠 수 없는 기회였습니다. 우리 사이에 피어난 우정을 더욱 돈독히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현지인의 시각에서 한국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였기 때문이죠. 그날 아침 준비를 하면서 설렘과 긴장감이 교차했습니다. 63빌딩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건물이 하늘로 솟아오른 모습은 서울의 현대적 경이로움을 증명하는 듯 했습니다. 미희 씨가 따뜻한 미소로 반갑게 맞아주었고 우리는 함께 뷔페로 향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것은 그 자체로 경험이었으며 발 아래 펼쳐진 도시의 숨막히는 전경을 감상할 수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새로운 시각으로 서울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뷔페에 들어서자 눈앞에 펼쳐진 다양한 음식들은 그야말로 장관을 이루었습니다. 아는 음식도 있고 모르는 음식도 많았는데 하나하나 세심한 정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 호기심을 눈치챈 미희 씨가 가이드 역할을 자처하며 각 요리의 재료와 의미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접시를 가득 채우고 창가에 앉으니 서울의 멋진 도시 풍경이 식사의 배경이 되었습니다. 이 점심 식사에서 저는 한국 문화의 또 다른 측면을 경험했고 이는 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뷔페를 찾은 임산부에게 할인 혜택을 제공한 것인데 이 작은 배려가 한국 사회에서 임산부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존중하는지를 잘 보여줬습니다. 저는 미희가 설명해준 분홍색 배지가 떠올랐고 그 배지가 임산부를 지원하기 위한 지역사회의 공동 노력을 상징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울 꼭대기에 있는 이 뷔페에서 그 문화적 가치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미희와 저는 식사를 하면서 서로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수다를 떨었습니다. 서로의 배경은 다르지만 곧 엄마가 될 여성으로서 경험에서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미희는 한국 문화와 전통 그리고 일상에 대한 통찰력을 공유했고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매혹적이면서도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식사를 하는 동안 저는 창밖을 내다보며 경치에 넋을 잃고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높은 곳에서 바라본 도시는 평화로워 보였고 분주한 아래 거리와는 극명한 대조를 이뤘습니다. 서울에서 비행기를 내린 후 얼마나 멀리 왔는지 생각하며 반성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낯설고 두렵게만 느껴졌던 도시가 이제는 우정을 쌓고 놀라운 친절을 경험하고 많은 것을 배운 곳이 되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미희는 저에게 건물을 구경시켜주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전망대 데크를 방문했는데 그곳에서 서울의 전경이 더욱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서울 시내를 바라보며 미희는 랜드마크를 가리키며 각 건물에 대한 정보를 하나하나 알려주었습니다. 그 어떤 가이드북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투어였습니다. 하루가 끝나고 미희와 작별 인사를 나누면서 저는 깊은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혼자 떠난 서울 여행이 예상치 못한 연결과 발견의 연속으로 바뀌었으니까요. 특히 미희에게서 받은 친절과 환대는 서울과 서울 사람들을 바라보는 저희 시각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서울은 더 이상 여행의 중간 기착지가 아니라 제 마음과 가까운 곳, 예상치 못한 기쁨과 우정을 발견한 곳이 되었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 우뚝 솟은 고층 빌딩과 분주한 거리를 바라보며 이제는 익숙하고 정겨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서울에서의 모험은 단순한 육체적 여행이 아니라 마음의 여행이었고 서울이 저에게 어떤 것을 더 보여줄지 기대가 되었습니다.
서울에서의 시간이 끝나갈 무렵 저는 제가 시작한 놀라운 여정을 되돌아보며 반성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낯설게만 느껴졌던 활기찬 도시는 이제 기억에 남는 경험과 새로운 우정으로 가득 찬 곳이 되었습니다. 호텔 방에 앉아 짐을 싸면서 집으로 돌아간다는 설렘과 함께 많은 것을 준 이 도시를 떠난다는 슬픔이 교차하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새로운 곳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가득했던 서울에서의 나날은 이제 모험과 자아 발견의 나날로 바뀌었습니다. 임산부의 몸으로 서울에 도착한 저는 앞으로 펼쳐질 일들에 대해 불안한 마음을 가졌지만 그동안 얻은 경험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가득 안고 떠날 수 있었습니다. 서울에서의 여행은 단순히 내가 본 장소나 맛본 음식이 아니라 내가 맺은 인연과 내가 경험한 친절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제 여정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서울 사람들이 저를 받아들인 방식이었습니다. 특히 임산부인 저를 향한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평생 간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핑크 배지 제도부터 지하철에서의 작은 친절까지 모든 행동이 제게 편안하고 기억에 남는 여행을 선사했습니다. 특히 미희와 쌓은 우정은 평생 소중히 간직할 보물이었습니다. 함께 나눈 대화, 함께 먹은 식사, 함께 경험한 일들은 문화와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는 모성애라는 보편적인 유대감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미희는 친구일 뿐만 아니라 한국인의 삶의 방식을 들여다볼 수 있는 창이 되어 주었고, 혼자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통찰과 경험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불안과 불확실성의 짐을 짊어지고 한국에 왔지만 저와 전혀 다른 문화에 대해 더 깊은 이해와 함께 힘을 얻고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은 저에게 관점이라는 선물을 주었고 언어와 생활 방식의 차이를 넘어 우리 모두를 연결하는 공통의 인간 경험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프랑스에 돌아가서 고향의 친숙함이 저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서울의 거리와 도시의 활기, 사람들의 따뜻함이 그리워졌습니다. 이번 여행이 한국에서의 마지막이 아닐 거라는 걸 알았어요. 서울은 제 마음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겼고 다시 오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여행으로 시작된 한국에서의 모험은 제 인생의 한 장으로 발전했고 항상 애정을 가지고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제 시야를 넓히고 친절과 문화적 존중을 배웠으며 무엇보다도 제 정신의 강인함을 보여준 여행이었습니다. 프랑스 생활에 다시 적응하면서 저는 짧은 시간 동안 저에게 많은 것을 안겨준 서울에서의 추억과 교훈, 영감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더욱 감동적인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서울의 한 재래시장에서 체코 여성이 상당히 불쾌한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한국인 할머니는 그런 체코 여성의 옷자락을 놔주지 않는데요. 두 사람의 신경전이 팽팽한 순간입니다. 이것 좀 놔요. 왜 나한테 강요하는 거예요? 내가 모를 줄 알아요. 중국에서도 똑같은 일을 겪었다고요. 한국도 중국이랑 다를 게 없네. 지긋지긋하다고요. 그때 할머니가 꺼내든 물건이 이 여성을 당황스럽게 합니다. 체코에서 온 여성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시뻘개진 얼굴을 감추지 못합니다. 과연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체코에 살며 오래전부터 중국 여행을 계획해왔던 체른이라고 합니다. 제 여행은 중국의 베이징에서 시작되었고 저는 중국 문화에 흠뻑 빠질 수 있다는 생각에 설렘이 넘쳤습니다. 유구한 역사와 다양한 전통을 가진 중국을 탐험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몇 주 동안 제 마음을 설레게 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비싸게 예약해두었던 호텔에 도착하자마자 제 열정은 급격히 식어버렸습니다. 기대했던 것만큼 순조롭지 않을 수 있다는 첫 번째 징후는 방에 방음시설이 전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방에 들어온 지 몇 분도 지나지 않아 옆방 투숙객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마치 벽이 종이로 만들어진 것 같았고 프라이버시와 평온함이 허공으로 증발해 버렸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복도를 통해 끊임없이 울려 퍼지는 시끄러운 목소리는 제 숙박에 불편함을 더했습니다. 중국 사람들의 목소리는 너무 커서 가끔 혼자 방에 있을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마치 그들의 목소리는 싸우는 것이 아닐까 의심이 들 정도로 주위 사람들을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두 번째 충격은 방의 온도였습니다. 바깥 날씨는 온화하고 쾌적했지만 호텔 방 안에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추위가 느껴졌습니다. 침대에서 뒤척이다 보니 당황스러웠고 지하철역이 더 따뜻할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베이징 중심부에 있는 고급 호텔이 이렇게 불편하기만 했던 것일까요? 호텔 직원에게 불편함을 전달하려고 했지만 해결되는 것은 없었습니다.
프론트 데스크 직원은 서투른 중국어로 응대하면서 언어 장벽이 예상치 못한 장애물이 되었고, 저는 더욱 고립되고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이 언어 문제는 중국에 머무는 내내 반복되는 주제가 될 것이 분명했고, 현지 문화와 사람들과의 단절감을 더욱 심화시키는 역할을 할 뿐이었습니다. 베이징의 번화한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저는 이방인이라는 느낌을 더해주는 수많은 문화적 차이에 직면했습니다. 길거리 포장마차에서는 한 번도 본 적도, 맛본 적도 없는 음식들이 호기심과 조심스러움을 동시에 불러일으켰습니다. 제가 이해할 수 없는 에너지와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며 저는 군중 속에서 길을 잃은 고독한 존재가 된 것 같았습니다. 중국인 상인들은 저마다 누가 목소리가 큰지를 경쟁했고, 혼자 길을 다니는 저를 붙잡고 자신의 음식을 먹어야 한다고 소리쳤습니다. 결국 저는 어느 상인의 강요에 못 이겨 전갈꼬치를 사 먹게 되었고, 그 맛은 너무나도 끔찍했습니다. 날이 갈수록 실망감은 커져만 갔고 여행 계획을 심각하게 재고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문화와 삶의 방식을 경험한다는 매력은 여전히 강했지만 현재 처한 현실이 저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좀 더 따뜻하고 편안한 환경을 찾길 바라며 새로운 변화를 갈망했습니다. 추운 호텔방으로 다시 돌아와 그날의 실망스러운 기억들을 떠올렸습니다. 중국까지 오는데 10시간이 넘는 비행시간이 너무 아까웠던 저는 결국 중국과 가까운 나라들을 찾아보며 이 추운 호텔방을 떠날 계획을 짜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국행 비행기가 정말 저렴한 가격에 판매되고 있는 것을 발견했고, 당장 다음날 떠나는 비행기를 그 자리에서 예매했습니다. 한국에 도착해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겨울을 연상시키는 차가운 공기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추위에도 불구하고 중국에서의 힘들었던 기억보다는 나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중국과는 다른 느낌, 왠지 모르게 더 포근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코트를 더 단단히 감싸고 서울에 있는 숙소에 도착할 결심을 하며 버스터미널로 향했습니다. 터미널에서 한 직원에게 다가가 버스표 구입에 대해 물어보았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유창한 체코어로 대답했습니다. 마치 체코에 있는 현지인과 대화하는 것 같은 완벽한 언어 구사력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인의 환대 문화를 처음 접한 순간이었고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제가 놀란 것을 알아차린 직원은 공항의 통역 서비스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는 자신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직원이 외국어에 능통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직원이 50여 개 이상의 언어를 번역하는 통역 기기를 지니고 다니기 때문에 다국어를 구사하지 못하는 직원들도 쉽게 소통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기술 발전과 포용성을 보여주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버스표를 사는 것도 쉬웠습니다. 직원이 모바일 앱을 통해 구매를 도와주었고 티켓은 제 휴대폰으로 발송된 QR코드였습니다. 이 과정의 편리함과 효율성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휴대폰으로 받은 QR코드를 찍고 버스에 올라타자 추운 바깥 날씨에도 불구하고 난방 때문이 아닌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한국 여성이 제가 떨고 있는 것을 알아채고 따뜻한 커피 스틱을 건네주었습니다. 작은 친절이었지만 한국인의 따뜻한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중국에서 경험했던 비인격적인 상호작용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뤘습니다. 서울에 있는 숙소에 도착한 저는 숙소가 제공하는 편안함에 놀랐습니다. 중국에서 경험했던 저렴한 숙소들과는 달리 단열과 난방이 잘 되어 있었습니다. 온돌 바닥에서 바로 잠을 잔다는 개념이 생소했지만 극한 온기로 금세 깊은 잠에 빠져들었고 오랫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사치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은 서울거리를 돌아다니며 카페의 아늑한 인테리어에 매료되었습니다. 각 카페는 다양한 커피와 디저트 메뉴로 저마다 독특한 매력을 뽐내고 있었습니다. 한 카페에서는 로봇이 커피를 내리는데 신기하고 조금은 생소한 경험이었지만 정확하고 효율적인 모습에 매료되었습니다. 특히 로봇이 만드는 커피는 계량과 레시피가 매우 정확하기 때문에 언제나 똑같은 맛을 재현한다는 것이 매우 큰 장점이었습니다. 특히 흥미로웠던 한국 문화의 한 측면은 한겨울에도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즐겨 마시는 것이었습니다. 유난히 추운 날에 한국인 친구가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주문하는 모습을 보고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직접 마셔보니 추운 날씨에 시원한 커피의 맛이 색다르게 느껴졌어요. 예상치 못한 즐거움이었고 이 독특한 한국인의 습관의 매력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 머무는 내내 저는 만난 사람들의 따뜻함과 도움에 계속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제가 환영받는다는 느낌을 주기 위해 최선을 다해 도움을 주고 친근하게 대화에 참여했습니다. 중국에서 익숙해져 있던 차갑고 비인격적인 상호작용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뤘습니다. 서울에서의 놀라움을 뒤로하고 저는 한국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고 체험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겨울의 추위는 계속되었지만 아늑한 카페와 북적이는 거리에서 저는 날씨를 초월하는 따뜻함을 발견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서울 번화가에 자리 잡은 고풍스러운 카페에 들어섰던 기억이 납니다. 갓 내린 커피 향이 공기를 가득 채우자마자 편안함이 저를 감싸 안았습니다. 저는 바리스타가 완벽한 커피 한 잔을 능숙하게 내리는 모습을 흥미롭게 지켜보았습니다. 한국의 커피 맛은 유럽의 커피 맛과 아주 다른 것이었습니다. 고농축의 고소하고 신선한 우유를 사용하여 그 위에 달콤하고 폭신한 크림을 올려주는 아인슈페너는 커피로 만들 수 있는 최대한의 레시피였습니다. 곳에 앉아 완벽하게 추출된 커피를 마시며 중국에서의 경험과 한국에서의 경험이 얼마나 극명하게 대비되는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한국은 혁신적이면서도 문화와 환대에 깊이 뿌리를 둔 아시아의 또 다른 면을 부드럽게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몇 주가 지나면서 저는 한국인의 생활 방식에 푹 빠져들었습니다. 다양한 한국 전통 요리를 먹어보면서 제 미각에 새로운 경험을 선사했습니다. 음식의 따뜻함과 맛은 활기차고 따뜻하며 역사가 풍부한 한국 사람들의 정신을 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특히 흥미로웠던 문화적 측면 중 하나는 겨울에 대한 한국인의 접근 방식이었습니다. 추운 계절은 얼어붙고 우울한 시간이 아니라 독특한 활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살을 내는 듯한 추위에도 불구하고 거리를 거닐며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즐기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유럽에서는 아메리카노를 무조건 뜨겁게 먹어야 한다는 생각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꽤나 충격적이었습니다. 생전 본 적 없는 장면이 처음에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이 또한 한국인들만의 취향과 문화라는 생각에 아이스커피를 맛보기로 했습니다. 저는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시켜 한 입 먹어보고는 저희 편협한 생각을 단번에 깨버렸습니다. 뜨겁게 마시는 아메리카노보다 커피를 더 많이 입안에 머금고 삼킬 수가 있었고 그래서인지 더 풍부하고 깔끔한 커피 맛이 극대화되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그때를 계기로 아이스커피만의 매력에 대해 이해하게 되었고 한국을 떠나기 전까지 대부분의 카페에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사 먹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추운 어느 날 저녁 저는 활기가 넘치고 길거리 음식 냄새가 가득한 활기찬 재래시장을 찾았습니다. 저는 호떡을 파는 노점에 끌렸습니다. 한입 베어 물자 따뜻하고 달콤한 속이 차가운 공기와 대비를 이루며 소소한 행복을 선사했습니다. 그리고 씹는 맛이 일품인 씨앗과 견과류들이 오독오독 재미있는 식감을 느끼게 했습니다. 소소한 즐거움 속에서 저는 한국을 거닐었습니다. 한국에 머무는 동안 전통 한옥 마을을 방문할 기회도 있었습니다. 아름답게 보존된 전통 가옥들이 늘어선 좁은 골목길을 걷다 보니 마치 과거로 돌아간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서울의 현대적인 고층 빌딩과는 사뭇 다른 건축물은 한국의 유구한 역사와 보존, 노력에 대해 많은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저녁에는 젊은 문화의 에너지가 느껴지는 홍대 같은 활기찬 동네에서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활기찬 음악과 다채로운 거리 예술 속에서 저는 한국의 역동적이고 창의적인 면모를 경험했습니다.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의 K-팝 음악에 맞춰 춤을 추는 장면을 보면서 K-팝은 단순히 한국의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매료시킨 것은 역사적인 측면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들이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한국인의 친절과 환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를 덤으로 주던 시장 아줌마부터 지하철 이용을 도와주던 어린 학생까지 모든 상호작용에서 따뜻함과 친근함이 느껴졌습니다. 한국 문화에 깊이 뿌리내린 이러한 넉넉한 마음은 저를 진정으로 따뜻하게 해주었습니다. 한국을 계속 여행하면서 처음에 느꼈던 추운 날씨에 대한 불편함이 사라졌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신체적 적응뿐만 아니라 한국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과 그들의 문화가 저를 이국 땅에서 집처럼 편안하게 만들어주었기 때문입니다. 낯설게만 느껴졌던 아이스 아메리카노는 이제 제 일상의 일부가 되었고 한국 생활 방식에 적응했다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여정이 펼쳐지면서 저는 나날이 한국을 더욱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 경험 사람들 문화는 제 마음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겼습니다. 여행 전에는 거의 알지 못했던 한국은 이제 저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때로는 가장 예상치 못한 여행이 가장 기억에 남는 경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림 같은 종로의 거리를 거닐다가 퓨전 찻집을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북적이는 상점들 사이에 자리 잡은 숨겨진 보석 같은 곳이었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바깥의 매서운 추위와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따뜻한 온기가 저를 감쌌습니다. 은은한 허브차 향과 부드러운 대화 소리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쿠션에 앉아 시트러스 향이 나는 유자차 한 잔을 주문했습니다. 한 모금 마실 때마다 따뜻함과 달콤함이 어우러져 여행 중에도 마음을 달래고 평온한 순간을 선사했습니다. 제 하루는 그런 고요한 경험으로 가득했습니다. 고요한 불교 사원을 방문했는데 스님들의 연불 소리와 깜빡이는 촛불이 평화로움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평화로운 정원을 거닐며 고대의 심오한 무언가와 연결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한국의 저녁은 매력이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의 활기찬 문화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번화한 야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지글거리는 길거리 음식 냄새와 활기찬 흥정 소리로 가득했습니다. 한국 사람들과의 교류는 따뜻했습니다. 제가 외국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마자 손수 만든 작은 장신구를 선물해 주시던 시장의 한 할머니가 기억에 남습니다.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는 그 할머니의 친절은 제 마음에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이처럼 한국에서의 시간을 특별하게 만든 것은 문화체험뿐만 아니라 일상의 소소한 순간들이었습니다. 효율적인 지하철을 타면서 체계적이고 시간 엄수하는 모습에 감탄했고 한국의 현대성의 경외감을 느꼈습니다. 한강을 따라 걸으며 물 위에 비치는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며 평화로움과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여행을 계속하면서 한국은 무수히 많은 방식으로 저에게 그 아름다움을 드러냈습니다. 명동의 번화한 거리부터 덕수궁 돌담길의 고즈넉한 아름다움까지 모든 장소에는 스토리가 있었고 구석구석 새로운 경험을 선사했습니다. 마지막 날 저녁 저는 이곳에 머무는 동안 제 안식처가 되어준 한강을 다시 방문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수면에 반짝이는 강변을 따라 걸으며 한국이 저를 얼마나 놀라게 하고 매혹시켰는지 생각했습니다. 중국에서 겪었던 불편함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무작정 한국에 왔지만 제가 발견한 것은 문화와 혁신 따뜻함이 넘치는 나라였습니다. 혹독한 겨울을 인내와 기쁨의 정신으로 이겨내는 한국인의 회복 탄력성은 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번화한 서울거리부터 한적한 시골까지 저는 현재를 포용하고 과거를 기리는 것 사이에서 끊임없이 균형을 잡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바로 이 균형이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한국만의 독특한 개성을 만들어냈습니다. 마지막 날 공항 지하철에서 만난 한 노인이 은퇴 후 배운 영어로 저에게 말을 건네던 모습이 기억에 남습니다. 다양한 문화를 배우고 소통하고자 하는 그의 열의는 지속적인 성장과 개방성을 추구하는 한국인의 정신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이 만남은 다른 많은 만남과 마찬가지로 제 자신의 관점에 도전하고 열린 마음으로 새로운 경험을 받아들이도록 영감을 주었습니다. 한국 전통 요리를 맛보는 것부터 영하의 날씨에 사랑받는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맛보는 것까지 저의 미식 모험은 새로운 맛을 맛보는 것뿐만 아니라 그 뒤에 숨겨진 문화와 사람들을 이해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한 끼의 식사 한 잔의 커피는 소박함과 세련됨을 동시에 추구하는 한국인의 삶의 방식을 들여다볼 수 있는 창이었습니다. 한국을 떠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방문 전에는 거의 알지 못했던 이 나라의 큰 애착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체코에 돌아가면 단순한 기념품이 아니라 배운 교훈과 소중한 순간을 간직하게 될 거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밤은 조용했습니다. 가방을 싸면서 여정을 떠올리게 하는 물건들을 하나하나 챙기며 보냈습니다. 시장 아주머니가 주신 작은 장신구, 방문했던 장소의 사진 등 하나하나가 제 한국 여행의 추억과 이야기를 담고 있었습니다. 출국 준비를 하면서 언젠가 다시 오겠다고 스스로에게 약속했습니다. 한국은 새로운 문화를 포용하는 아름다움과 미지의 세계를 발견하는 기쁨, 그리고 아무리 추운 겨울에도 따뜻함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